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B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알테오젠이 일본 제약사 다이이치 산큐와 4천억 원 규모의 빅딜을 체결했는데요. 이 소식에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올해 바이오의 기술 이전은 2배나 증가했는데 향후 기술 이전이 나올 바이오주는 어디일지 찾아보겠습니다. 미국 AI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사상 최대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큰 돈이 몰리고 있는 AI 시장에서 관심 가져야 할 국내 업체는 어디일지 관심주 알아봅니다. 다시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면서 화석연료 부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산업도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졌는데요. 두 분의 자문역과 함께 국내 에너지 정책을 재점검해 봅니다. 개인 투자자의 투자 고민 상담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솔루션을 세워줄 주식이 궁금할 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두 분의 자문역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준, 나성민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프로그램 주식이 궁금할 때 이 프로그램은 SBS 비즈 앱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바이오주 올해 기술 이전만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계약 규모가 가장 큰 쪽은 보니까 5조 원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11월 8일 날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의 이정표가 될 만한 기술 수출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바로 그 주인공은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본의 다이치 산교와 ADC를 SC 제형으로 변경하는 기술 수출이 나왔고요. 계약금만 대략 279억, 총 규모가 한 4천억에서 4,200억 정도 되는 대형 기술 수출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다이치 산교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DC 항암제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이고요. 사실 허투라고 하죠. HER2에 표적하는 유방암 치료제 에너투를 생산하는 업체. 즉 그래서 알테오젠은 글로벌 빅파마와 또 다른 기술 수출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계약이 SC 제형 기술 독점 계약이다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기술인지 상당히 또 중요한 기술력인가 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정맥 주사로 병원에서 이제 항암 투여를 받을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랫동안 걸립니다. 네. 그래서 SC 제형으로 좀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투여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환자들의 편의성이 증가하고 또 일부 데이터를 보면 SC 제형으로만 바꾸더라도 항암제 효능이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SC 제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2월 달에 세계 최대 면역 항암제죠. 키트루다를 생산하는 머크와 품목 독점 계약에 대해서 변경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DC 항암제 마찬가지로 또 다른 SC 제형 기술 수출의 쾌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섹터는 과거와 좀 다르게 이렇게 기술 수출들이 나오고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편안한 투자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키트루다 관련해서 이제 계약 건수가 있는지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또 대형 건수가 터졌단 말이죠. 그렇다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 충분히 기대할 여지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키트루다에 이어서 블록버스터급 항암제인 에너투 SC 제형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이 세계적으로 큰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향후에 이에 따른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 개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알테오젠과 같은 바이오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안전하면서도 유망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바이오주 한다면 뭐 신약 개발 이슈가 있다던가 아니면 또 뭐 임상이 진행된다던가 이런 어떤 재료가 있는 쪽에 많이 주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이라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애로 기술 수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향후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기술 수출이 나오면 어떤 계약금 그리고 마일스톤을 수치를 하게 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고 사실 상업화가 됐을 때 향후 로열티 수치가 매년 꾸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굉장히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높은 즉 상업화를 통해서 향후 로열티 수치가 가능한 업체들은 미리 미래 현금 흐름을 땡겨서 지금 주가의 프라이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로열티가 하나의 부가적인 수익 창출원이 될 수 있겠다. 가능한 종목군에 대한 공략이 필요하다 하셨는데요. 나성민 자문역의 마스터픽, 바이오주 최선호주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먼저 이제 김대준 자문역의 관심주부터 좀 들어보죠. 어떤 쪽을 집중하고 계세요? 예, 첫 번째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아, 네네. 네, ADC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자, ADC 기술이라는 것은 암세포 표면에 특정 표적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와 세포 사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약물을 연결해서 만드는 기술입니다. 항체와 약물을 적합시켜서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계적인 항암제 에너투도 ADC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항암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렇게 ADC에 관심이 큰 이유가 AD 기술을 잘 이용하면 에너투와 같은 블록버스터급 항암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ADC 기술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리가캠 바이오가 기술 수출한 금액은 총 9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향후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주가의 추가 상승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네. 네.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미국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 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조만간 법안 최종 통과가 예상됩니다. 바이넥스 해외 진출에 있어서 큰 기회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생산 시설에 대한 FDA 실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1월에 최종 GMP 승인을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중소형 CDMO 중 유일한 성과로 동사의 실적과 주가 상승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김대준 자문역의 관심주 바이오 쪽을 좀 들어봤는데요. 리가캠 바이오와 함께 또 바이넥스까지 두 개 종목 한번 집중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고를 드린 대로 나성민 자문역이 과연 바이오주에서 어떤 최선호주를 준비하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뭐 종목명은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자문역님. 네, 일단은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 마스터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액상세포 검사 장비 그리고 진단시약 키트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자궁경부암 관련된 그런 종목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암 관련 진단 종목이다 하셨는데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쪽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쪽 시장, 즉 자궁경부암 진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한 12조 원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이렇게 꾸준하게 이런 추세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동사가 2029년 그리고 2030년 정도 되면 대략적으로 로열티만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수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진단 관련해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기점으로 해서 WHO죠.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퇴치하자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3월 달에 처음으로 열렸는데 세계 자궁 경부암 근절 포럼이 있었습니다. 자, 이 포럼에서 전체 자금이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자금이 조성이 됐고요. 특히나 9월 달에 일본, 그리고 미국, 호주, 인도 이렇게 4개국 정상회담에서 자궁 경부암을 퇴치하자라는 그런 이슈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에서 향후 5년 동안 대략 한 2조 원 정도 지원을 약속한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궁 경부암을 전 세계에서 퇴치하자라는 그런 본격적인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진단 시장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네.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의 자궁 경부 병리학회하고 또 WHO에서 자궁 경부암 가이드라인을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좀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그 내용보다는 이 변경으로 인해서 글로벌 빅파마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수 있는 길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자,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 중 한 곳이 바로 이 마스터픽 종목의 협력 업체입니다. 그래서 협력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업체의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해서 이 마스터픽이 향후 계속 로열티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29년에서 대략 30년 정도면 매년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로열티 수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로열티 수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으로 잡히지만 원가가 그렇게 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총은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되는 포인트들을 들어봤습니다. 나성민 자문역의 마스터픽, 바이오즈 최선호주가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 들어오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양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재테크존 앱을 또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종목 진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자문역께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실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자, 주식에 대한 상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많은 질문들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호텔 신라가 올라와 있어서 확인을 좀 해볼까 합니다. 호텔 신라를 67,000원에 매수했고요. 보유한 지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자, 본전이 올 수 있을까요? 그래도 매수가 근처까지는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신 것 같은데 이건 김대준 자문형님께 좀 여쭤보죠. 예,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력 사업부인 면세점 같은 경우에 중국의 대항구 규제 완화 이후에 중국 단체 관광객 수가 꾸준히 늘었으나 소비 패턴이 변화해서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면세점 매출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동사가 달라진 영업 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정비하고 있긴 한데 실적으로 좀처럼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가격 흐름을 봤을 때 41,000원 정도가 중요한 마디 구간으로 파악됩니다. 이 가격대까지 반등을 하면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손실은 좀 피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시하신 구간대 41,000원의 그 구간 한번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른 질문도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2만 원에 매수하셨다는 분의 글이 좀 올라왔습니다. 몇 년을 기다리셨고 이제 원금이 되셨다고 하네요. 매도 시점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나성민 자문형님, 이 종목은 언제 매도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네, 일단은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또 주가가 2만 원 이상 올라갔다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에 좀 고점에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좀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자회사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를 통해서 CDMO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췌장암 항체 신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부분은 1번과 2번이다 말씀을 드리고, 미국의 약가인화 정책 그리고 생물보안법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 그리고 CDMO 시장이 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동사가 개발한 투준유가 유럽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유럽에서 계속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 61선 내외, 15,200원 내외에서 지지받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좀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업사이드가 좀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략 한 26,000원에서 28,000원까지도 좀 업사이드를 크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 의견이 나왔었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샤페론입니다. 지금 매수가는 4,160원이라고 하셨고요. 좀 더 갖고 가고는 싶은데 지금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이세요. 매도가는 얼마로 잡을지도 궁금해하시거든요. 예. 먼저 차익 실현 매도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차익 실현하자.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 중인 차세대 아토피 치료제의 기술 수출 가능성 때문에 바닥에서 주가가 200% 가까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네. 다만 기술 수출 가능성이 주가에 아주 많이 반영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자, 만일 기술 수출 공시가 지지부진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반대로 주가가 좀 크게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수익이 났었으니까 차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지난 9월부터 보면 계속 5,100원 초반에서 박스권 상당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5,100원 상승 시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차익 실현하시라는 전략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자, 나도 이렇게 종목 진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카카오톡 채널에서 주식이 궁금할 때 친구 추가하셔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몇 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최종 판단의 몫은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늘 현명한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AI 이슈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도 참 여러 차례 다루고 있는데요.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의 실적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예,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팔란티어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자,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나 CIA 등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자, 이제 AI 혁명의 시대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AI 산업 사이클을 보면 엔비디아의 칩 제조,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데이터 센터, 서버와 같은 AI 인프라 투자에서 자, 이제는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AI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더 드리면 네. 이번에 미국의 팔란티어 실적 발표를 보시면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좋았네요. 특히나 중요한 게 미국 정부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정부양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민간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생산성
효율화를 위해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가 트렌드다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AI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 분위기를 저희가 봤으니까 그럼 결국 국내 업체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떤 전망이세요? 네. 먼저 한국형 AI 서비스 개발 현황을 보면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AI 비서 카나나를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클로바 X를 출시를 했고 내년에는 큐라고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네. 다만 전체 매출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미미하고 실적과 주가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IT 플랫폼인 기업들이 이 AI 부분에서 실적 가시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실적과 모멘텀이 좋은 중소형 AI 소프트웨어 주식을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는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상당히 또 무분별한 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선별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관심주까지 바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엠노입니다. 엠노. 자, 예. 동사는 기업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삼성, 현대, SK를 포함한 10대 그룹을 다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압도적인 국내 레퍼런스를 토대로 해서 해외 진출 역시 순항 중에 있습니다. 최근 북미 현지 자동차 기업과 첫 계약을 따냈으며 자동차 유통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국내용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동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만한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준 자문역께서는 이제 엠노를 관심주로 제시하셨는데 나성민 자문역께서는 어떠세요? 어떤 쪽 집중하고 계세요? 일단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옥석 가리기는 계속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네. 자 그래서 저는 더 좋은 비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ERP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종 기업들에게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내 14,000여 개 정도 되는 세무, 회계, 사무소 내에 ERP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6월 10일에 원 AI를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는데 출시를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체험을 하거나 사용했던 그런 기업들에게 입소문들이 나면서 사실 고객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AI 소프트웨어에서 관련해서 모멘텀으로만 올라가는 회사들이 있지만 실제로 도전 비전은 돈을 벌고 있는 회사고 향후에도 많이 벌 것으로 예상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보면 인터넷 뱅킹 진출 이슈도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 모멘텀도 보유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BG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